병원비도 없으면서 쓰러지긴 왜 쓰러지냐고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욕실 바닥에 쓰러졌고 며느리는 요양병원 리스트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렇게 무시당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뉴스 자막에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의학 특허 수익자 조연희. 차가운 겨울 새벽 병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68세의 조연희는 욕실 바닥에 쓰러져 이마를 타일에 부딪혔다.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귓가에 들리는 것은 며느리의 목소리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그 여인의 이름이 뉴스 자막에 등장했다. 글로벌 의학 특허 수익자 조연희. 잊혀진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질 때 그건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누구의 이야기일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은 그동안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언젠가 잊혀질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35년 동안 세상이 잊고 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한 약을 만들었지만 그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던 조연희의 이야기입니다. 제천 어느 작은 마을 약국의 불빛이 유리창으로 새어나온다. 비 내리는 깊은 밤, 두 아이의 어머니 조연희가 약품 실험실에 앉아 있다. 낮에는 약사로, 밤에는 어머니로 살아가지만 이 깊은 밤의 시간만큼은 그녀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효능이 있을 거야. 지친 서랍 위에는 얼룩진 노트 몇 권과 필기구, 그리고 조제 중인 반응 데이터를 기록한 종이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빗물이 만드는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는 가운데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수면 부족인지 아니면 수개월 동안 이어온 실험의 기대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비가 오는 밤이면 호흡기 환자들이 더 많아지지. 연희는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존의 약물을 연구하여 조용히 자신만의 실험을 시작했다. 약사로서의 경험과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녀는 더 나은 치료법을 찾고자 했다. 매번 같은 약물. 정말 이게 최선일까? 그 질문이 그녀를 밤마다 실험실로 이끌었다. 어떤 날은 희미한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온종일 내리던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실험을 이어갔다. 연희는 지루하게 약품 차트를 다시 확인하며 조제 과정을 조정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나고 있었다. 이건 맞아. 처음으로 놀라운 저항 반응을 보인 약물이 나타났다. 독창적인 약이 아니라 기존 약물의 새로운 조합이었다. 약물은 기관지 확장에 신속하게 반응했다. 작은 시험관 속 반응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다. 아직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말자. 연희는 설렘을 안고 환하게 웃었다. 이 작은 약국에서 그녀는 질병과 맞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운명은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약국에 들어온다. 비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제천 작은 마을의 약국에 어울리지 않았다. 백광제약에서 나왔습니다. 진동훈입니다. 네. 어떻게 저를? 약사회 모임에서 선생님의 연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있더군요. 조 선생님처럼 현장에서 연구하시는 분의 감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연희는 긴장했다.
그녀의 실험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피어났다. 그녀의 연구가 더 넓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 저희도 비슷한 방향으로 연구 중인데 선생님의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미묘한 거짓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연희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앞섰다. 그녀의 연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신동훈의 제안에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큰 제약회사가 개선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에는 연희의 기쁨이 너무 컸다. 저희 연구진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력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후 비 내리는 저녁 약국 뒤편의 작은 방에서 회의가 열렸다. 연희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백광제약이 이를 발전시킨다면 그녀의 발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 조합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기관지 확장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조 선생님 덕분에 몇 년은 앞당겨진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연희와 신동훈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낮에는 약사로, 밤에는 연구자로 활동했다. 그 시간이 그녀에게 알려준 것은 더 나은 약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번 프로젝트 특허로 넘어갑니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신동훈의 말에 연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수고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했다.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모으고 무수한 실패 속에서 찾아낸 성공을 거두었고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신동훈의 다음 말은 연희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다만 특허 담당자가 선생님 이름은 공식 연구팀에서 기록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연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실명으로 참여하시려면 정식 입사가 필요합니다. 대신 계약서엔 외부 공동기여자로 적시하고 수익은 분배해 드릴 것입니다. 그 순간 연희는 깨달았다. 그녀가 공유했던 모든 것은 이미 백광제약의 것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그 과정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의 발견은 인정받지만 그 발견을 한 사람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결국 계약은 체결되었다. 공식 문서에는 외부 협력자라는 항목이 전부였다. 연희는 침묵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이 약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약의 가치라고 자신을 위로했다. 언젠가 그 진실이 알려질 날이 오리라 믿으며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합니다. 신동훈의 말투는 이제 조금 더 사무적이었다. 거래가 성사된 후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모든 지식은 문서 안에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내리는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름 하나,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녀에게 찾아올 것이다. 시간이 흘렀고 그 약은 호흡기 반사 억제제로 시중에 출시되었다. 백광제약의 주가는 치솟았고 새로 설립된 신동훈 연구센터의 이름은 의학계에서 유명해졌다. 백광제약의 신약 레스피라가
올해 매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동훈 센터장은 10년간의 끈질긴 연구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희는 TV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방전을 쓰며 계속해서 묵묵히 일했다. 종종 그 약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볼 때면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약이 정말 좋아요.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네,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묻어나지 않았다.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하지만 때때로 그녀는 약국 선반의 레스피라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밤을 새워 이룬 발견이 담겨 있었으니까. 약속된 수익 분배금은 점점 더 적어졌다. 연희는 계약을 다시 검토했지만 그녀가 서명한 문서에는 모호한 결과에 따른 분배라는 문구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연희의 검은 머리는 점점 하얗게 변했고 손에 쥔 처방전은 점점 흐릿해 보였다. 그녀의 두 아이들은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갔고 연희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약국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 세계를 강타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백광제약의 레스피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며 연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발견한 약이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의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백광제약 신동훈 연구소장은 의학의 역사를 바꾼 이 발견이 우리 회사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 신동훈은 훨씬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에 담긴 승리의 빛은 여전했다. 연희는 TV를 껐다. 적막한 방이 어둠에 잠기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연구 노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그날 밤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발견의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의 기록이었다. 어쩌면 내가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아직은 너무 늦지 않았다. 아직 그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이름이 결국 역사 속에 묻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은퇴하신다고 하니 서운하지만 오랫동안 감사했습니다. 젊은 약사가 인사했다. 연희는 35년 동안 지켜온 약국을 후배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아들 집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 현중과 며느리 윤가희의 집. 높은 아파트, 현대적인 인테리어, 모든 것이 반짝이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연희를 위한 공간은 좁고 쓸쓸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감이 그곳에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식사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하세요. 저희는 바빠서 거의 외식해요. 며느리 가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냉랭했다. 연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상황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날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다. 연희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갔고 몸도 약해졌다. 거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종종 손녀 서윤이
할머니 방에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어머, 정말 예쁘구나. 우리 서윤이는 화가가 될 것 같아. 그런 순간들은 연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가인은 서윤이 할머니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라 교육관이 다르거든요. 서윤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 봐요. 그 말이 연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시골 출신이 아니었고 젊은 시절 최고의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그녀는 그저 구식 할머니일 뿐이었다. 이름도 과거도 업적도 없는 그저 노인일 뿐이었다. 비 내리는 아침, 연희는 욕실에서 세수를 하다 쓰러졌다. 머리가 찌릿하게 아파왔고 벽에 손을 짚었지만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순간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이마가 차가운 타일에 부딪히고 물이 흘러넘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마도 가희의 목소리였지만 이미 의식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연희의 세계는 어둠에 잠겼다. 병원 접수실. 아들 조연주는 양복 소매를 올리며 이마를 극적였다. 옆에서 며느리 윤가희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병실이 없다고 해요. 상급병실 밖에. 상급병실. 가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럼 병원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보험이 없으신데 어떡하죠? 저희는 지금 빠듯해서요. 연희는 결국 병실에 눕게 되었고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다. 희미한 조명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가늘게 뜬 눈으로 그녀는 주변의 대화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다. 가인은 조용히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냥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간병도 있고 우리 둘 다 맞벌이라. 그 말에 연희의 손이 이불을 꼭 쥐었다. 쓰라린 감정으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아직도 살아있고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에서 그녀는 이미 지워지고 있었다. 마치 35년 전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 아들 조연준이 다시 왔다. 정장 차림 그대로 넥타이만 느슨하게 푼 채 병실에 들어온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자 가느다란 눈꺼풀이 반응했다.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말씀은 못하시지만 주변 소리는 다 들으실 겁니다. 의사의 말에 조연주는 겉으로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것 같았다. 아, 다행이네요. 얼마 후 그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윤가희와 통화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병실 안까지 들려왔다. 당분간은 우리도 여유가 없어. 월세도 있고 당신도 아이 학원비 때문에 예민하잖아 몰라. 내가 효도를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이렇게까지 오래 아프실 줄 알았나. 그 말은 연희의 마음을 찢었다. 그녀는 몸을 돌릴 힘도 없었다. 병상에 누운 그녀의 마른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 떠올랐다. 뼈도 살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내가 잊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날 밤 연희는 간호사에게 펜 하나를 부탁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구불구불한 글씨로 적힌 문장이 메모지 위에 남겨졌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름을 2번 준다.
한 번은 태어날 때, 또 한 번은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남길 때. 연희는 이제 자신의 두 번째 이름을 찾을 때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회진 중 담당이가 말없이 한 장의 서류를 건넸다. 그것은 특허 관련 통지서였다. 주소란엔 조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했고 하단엔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표시가 달려 있었다. 이게 무슨? 담당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다시 조연이의 이름을 확인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 순간 병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오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제약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허 수익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백광제약의 핵심 물질 개발자가 35년 전 무명의 약사 조연희 씨로 밝혀졌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연희의 사진과 그녀의 연구 노트 이미지가 나왔다. 흐릿한 오래된 사진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충북 제천의 한 보관소에서 발견된 공증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레스피라의 핵심 기술은 조연희 약사의 독자적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백광제약은 현재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눈으로 TV를 보다가 다시 침대에 누워있는 연희를 바라보았다. 조연희는 잠든 것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희끗하고 피부는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제 이 병실보다 훨씬 더 커져 있었다. 혹시 바로 그 약사님이신가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감돌았다. 35년의 침묵 후 그녀의 이름이 마침내 빛으로 돌아왔다. 원망하고 화내기에는 너무 지친 나이였다. 단지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했다. 어젯밤 그녀가 간호사에게 부탁한 편지 한 통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되었다. 수년 전 연희는 자신의 연구 내용을 공증받아 보관해 두었다. 이제야 그 봉인을 풀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이 발견이 단순히 누군가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넘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시작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진실이 영원히 묻히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일 것이다. 그녀가 젊은 시절 연구 노트에 적었던 그 문장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작은 약국에 갇혀 있지 않았다. 병원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백광제약 관계자들이 황급히 병원에 도착했고 법무팀이 연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기자들은 복도에 몰려들었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 저는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연희 선생님의 기여는 회사 내부에서는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신동훈의 변명이 기자회견장에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뒤로 백광제약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광판이 비춰졌다. 연희는 그 모든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제 몸은 약해졌지만 진실을 말할 힘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잊으려 하는 세상에서 연희는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되찾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어쩌면 당신도 잊혀진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이름은 빛을 볼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엄마, 잠깐만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며칠 후 조연준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는 연희의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 뒤로 윤가희가 따라왔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역력했다.
조연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안엔 한 발 물러서려는 두려움과 뒤늦은 후회가 묻어났다. 그 옆에서 윤가인은 고개를 숙였다. 명품 코트의 자락이 바닥에 닿았고 손에는 고급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 뉴스가 사실인가요? 정말 그 유명한 약을 어머니가.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냉담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존경심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연희의 눈에는 그들이 전과 다르지 않게 보였다. 단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름을 새겨서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실게요. 가희가 쇼핑백에서 고급 가죽 수첩을 꺼냈다. 수첩 표면에는 금박으로 조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허영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희의 마음에 자리하지 않고 있었다. 병실은 이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기자들, 백광제약 임원들, 법무팀, 그리고 그녀의 가족까지 모두가 연희에게 무언가를 원했다. 조연희 선생님, 백광제약에서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공로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업적은 과학사의 길이 남을. 모든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연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병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순간 병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오직 연희의 가쁜 숨소리와 심장 모니터 소리만 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35년 만에 발언권을 얻은 그녀였다. 그러나 조연희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건 원망도 증오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 모든 게 다 알려졌는데.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연희의 시선은 이미 창밖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들어왔다. 붉게 물든 하늘,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오래된 시계처럼 고요하게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침묵에는 때로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 있다. 연희의 침묵은 그 어떤 이름이나 명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연희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꺼냈다. 봉투에는 나의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조연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연희의 목소리가 글자를 통해 처음으로 그 공간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제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이름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는 너희들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있었다. 그것이 가족이 아닐까? 우리 모두는 삶의 무게에 때론 함께 무너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함께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편지 속에는 조연희 장학재단 설립 서류와 후견인 지정 문서가 들어 있었다. 수익 분배 대상은 손녀 조서윤과 몇몇 어려운 환자들이었다. 연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미래를 위해 정해두었다. 현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아니, 저희가 너무했죠? 가인은 그 옆에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가 너무 냉정했어요. 정말 너무했어요. 때로는 후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연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단지 이해했을 뿐이었다. 그것이 더 큰 품격으로 다가왔다. 역설적이게도 연희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순간 그녀는 그 이름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병원 정문앞. 한 대의 검은 차량이 도착했다. 백광제약의 로고가 붙은 차량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 왔다.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렸다. 그의 명함에는 백광제약 의료지원팀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조현희 약사님, 오늘 요양시설 전원이 맞으신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나 그 요양시설은 더 이상 그녀를 처리하려는 곳이 아니었다.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최고의 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조연이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은 주름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훨씬 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다.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중과 가희가 달려왔다. 그들은 연희의 휠체어 앞에 멈춰섰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연희는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소리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어머님 이름으로 새로 저희 집도 준비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가인은 연희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선물을 내밀었다. 그것은 가족 사진이었다. 가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조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용서였다. 그러나 그 안엔 이전과 다른 조건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관계는 이름이 아닌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때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하지만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연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차창 밖으로 병원 정문 앞에 손녀 서윤이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 다음엔 제가 피아노 연주해 드릴게요. 그때 또 봐요. 사랑해요. 연희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손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삶은 정말 따뜻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비가 갠 후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에 반짝이는 빗방울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인생처럼 빛나고 있었다. 인생이란 참 묘하다. 35년 동안 잊혀진 이름이 이제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하지만 연희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있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분노할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후 그녀의 이름은 뉴스, 책, 그리고 수많은 장학생들의 입에 조용히 그리고 끊임없이 회자되었다. 백광제약은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했고 그 돈은 모두 조연희 장학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 신문 헤드라인, TV 뉴스, 인터넷은 연희의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 잊혀진 천재, 세상을 구한 약사, 35년 만의 정예 등의 타이틀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연희의 연구는 교과서에 실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와 책으로 제작되었다. 잊혀진 이름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그녀와 같이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요양시설 정원의 벤치에 앉은 연희 옆에 서윤이 앉았다. 소녀의 손에는 과학책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이 책에 할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손녀가 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조연희 효과라는 항목이 있었고 연희의 발견이 호흡기 질환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었다. 정말 할머니가 책에
나오다니. 네. 선생님이 특별히 할머니에 대해 조사해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반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연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다. 서윤아,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우리를 부르는 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란다. 이름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 서윤은 생각에 잠기며 다시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연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겠구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연희와 서윤이 천천히 정원을 걸었다. 그들의 실루엣은 두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보였다. 누군가 멀리서 말했다. 세상이 지운 이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연희는 알고 있었다. 이름이 지워지는 그 순간부터 그 이름이 다시 빛날 때까지.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명성이 아닌 다음 세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연희의 서랍에는 오래된 연구 노트가 보관되어 있다. 그 첫 페이지에는 35년 전 그녀가 적은 문장이 남아 있다. 내 이름은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빛이니까. 그녀가 35년 전에 쓴 이 문장은 결국 그녀의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그 이름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조연희는 자신의 이름에 진실과 용기를 담았고 그로 인해 영원한 빛을 얻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건 분명 우리가 같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진심을 담아 만든 이야기, 앞으로도 더 깊고 더 묵직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멀리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